자, 시작해 볼까요? 다시. 어, 우선 나를 긍정하자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 긍정성은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가꾸어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그런 요소가 바로 이 긍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낙관적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당연히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은 뭐 지금 넘쳐나고 있듯이 이 긍정성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행복에 있어서 요소인데, 이것이 행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밝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과 이렇게 인간관계 친구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은 좀 더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은가 하는 질문을 한다면은 뭐 대답은 뻔하죠, 그죠? 왜냐하면 밝고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은요, 연구에 의하면 행복이 한 15%에서 17% 내 행복이 증진된다 그래요.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사람, 누구 긍정적인 사람 옆에 있었던 사람하고 같이 있어도 행복이 5% 정도 더 올라간대요. 그만큼 긍정적인 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행복연구소에서도 이런 다양한 14가지 프로그램이나 또는 네 바퀴라고 해서 주체성이나 또 관계성이나 목적성이나 이런 거를 다룰 때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긍정성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 밝은 마음을 우리 안에 가꾸어 놓고 나면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힘도 자연스럽게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우리가 긍정성 CD도 하나 이렇게 만들었던 것도 있는데, 이 연구소에 후원자들로 가입하는 분들에게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긍정성이 우리 자신에게 참으로 중요한 뭔가 첫 출발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나를 볼 때도 긍정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로, 그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우리 자신 안에 긍정성을 쌓아갈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집에 보면은 가끔씩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OK 목장의 결투. 원래는 서부 영화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OK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디에서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이렇게 종종 쓰게 될 때 언제 쓰느냐 하면은요,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교류 분석이라는 그런 어떤 이론을 발표하면서 교류 분석 안에서 핵심적인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인간을 바라보는 또는 인생을 바라보는 생활 태도 또는 인생 태도, 생활 자세 뭐 이런 용어로 해서 인간을 바라보는 네 가지 그 태도를 이렇게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인간관계 태도 또는 OK 목장 이렇게 이제 불러요. 왜 OK 목장에 부르냐 하면은 이 나를 바라볼 때, 너를 바라볼 때 오케이냐, 나도 오케이냐,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느냐,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 놨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너를, 이제 우리가 소통할 대상이 너가 되겠죠, 그죠? 소통할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소통할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이 네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네 가지 서로 다른 태도들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OK 목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보면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긍정적으로 보고 너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I'm okay, you are okay죠, 그죠? 나 괜찮아, 너 괜찮아요. 나도 긍정, 너도 긍정. 이런 사람과 만나서 소통을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소통이 잘 될 거예요, 아마. 서로가 서로를 긍정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서로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가 성성의 자세라고 불러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타협을 하거나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 풀까요?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쪽으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도 풍요로움을, 타인에게도 풍요로움이 있을 거라고 다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협력하는 관계나 소통하는 관계가 이제 되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공존을 잘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면은 그 가정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수 있지만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고가 아니라 서로가 다 자기 자존심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도 긍정적인 사람이고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관점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류의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죠. 그죠? 공부할 때 보니까 이런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 정도 남짓하대요. 여러분은 10% 안에 들어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10%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들어가 있는 부분들 조금씩이라도 있으면은 그것으로 우리 그걸 더 갖고 와서 좀 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활, 인생 태도가, 관계 태도가 어떤 게 되냐 하면은 나는 오케이인데 너는 오케이가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자세입니다. 이 사분면에서 보면은 오른쪽 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나는 뭔가 갈등이 생겨도 갈등을 해결할 때 나는 이겨야 되고 너는 져야 돼. 이런 것입니다. 색깔로 보면 황색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주 비판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으니까 옳은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지시를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뭔가 이렇게 저렇게 고쳐야 돼. 그런 태도를 주로 이제 갖는 것이 뭐냐 하면은 I am okay, 당신은 not okay. 그렇게 okay가 not okay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배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이런저런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그게 많죠. 부모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해도 사과도 잘 안 하려고 그래. 왜냐면 오케이는 사과할 일이 없잖아요. 나도 오케이일 때 사과하는 거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다,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것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은 나도 오케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나도 오케이가 되는 자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불안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자기 자신에게 오케이 해줄 수 있으면은 진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래. 자존심 상할 수도 있지. 그렇다고 진짜 자존심 상할까? 내 자존심이 이렇게 허술하게 무너질 자존심이 아니잖아. 뭐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한다고 내가 뭐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용기 있는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주는 것 자체가 뭐죠? 자신을 긍정하는 거고 자기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나는 옳지 않고 나는 오케이가 아니야. 근데 너는 오케이야. 쳐다볼 때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나은 것 같아. 나 잘하는 것 같고 생김새도 더 잘생겼고 더 이쁘고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한 것 같고 힘도 더 세는 것 같고 공부도 더 잘하는 것 같고 운동도 더 잘하고 사람 관계 사귀는 거 보니까 더 잘 사귀는 것 같고 주변에 사람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가슴을 치고 살죠. 고구마를 먹을 때 어떻게 하고 먹는다? 가슴을 치며 먹는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목이 메이니까 가슴을 치고 먹어요.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수동적이 될 수 있어요. 회피하거나 왜냐하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져요.
관계와 소통도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이제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우울해지고 열등감이 점점 강해질 거고 어떤 컴플렉스가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갈등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그래 니 말 옳다 니 말 옳다 니 똥 굵다 이러고 그냥 져요 자기가. 그 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 해요. 반면에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사람은 지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자기는 희생됐다 생각해요. 희생자 개념. 왜냐하면 나는 옳은데 이걸 몰라주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희생되고 있다. 희생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희생양이다.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뭔가 부족한 면이 뭔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에게도 공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냥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희생당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내가 모자란다는 사람은 그게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당연한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나도 별로 너도 별로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관계. I am not okay. 너도 not okay. 그러니까 이제 회색이죠. 세상이 회색으로 보여요. 인생이 회색으로 보여. 어두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불신, 나도 못 믿고 너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참 허무해지고 어떤 가치나 의미도 없어져. 그래서 파괴적인 관계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타인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비난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마음 놓고 비난하고. 그런 어떤 소통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뭐 나가서 활동하기보다 좀 폐쇄적이고 고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죠? 범죄로 가거나 막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은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어디에 가 있을까요? 어떤 인생 태도나 관계 태도를 유지할까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로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편안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나도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는 나도 괜찮은 사람, 너도 괜찮은 사람 보통 그렇게 돼요. 그런데 뭔가 갈등이 생겼다. 내 안에 화가 생겼다. 뭔가 감정이 막 뒤죽박죽 엉킨다 하면은 이 나머지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로 막 뛰어가요. 주로 여러분들이 갈등 관계나 분노나 사랑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막 휘둘릴 때 어디로 뛰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즐겨 뛰어가는 곳이 장소가 있어요. 나는 오케이인데 너는 오케이 아니다는 쪽으로 뛰어가거나 나는 오케이가 아니고 너는 오케이다. 나는 안 괜찮고 너는 괜찮다고 가거나 너도 나도 다 별로다. 우리 같이 죽자 이런 쪽으로 가거나 보통 편안할 때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은데 이제 갈등상이나 위급상이나 감정이 막 이렇게 휘둘릴 상황에는 어느 쪽으로 하나 즐겨 선택해서 가는 쪽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도 또 즐겨 가는 쪽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갈등 관계일 때 내 감정이 막 이렇게 안에서 끌어오를 때 감정의 파도에 휩쓸릴 때 어디로 내가 쉽게 빠져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늘 다른 이런 1번 파란 어떤 그런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느 쪽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에 휩싸여서 또는 내 안에 갈등이 생겨서 다른 쪽으로 뛰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쪽으로 뛰어갔는지 내가 잘 알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서 좀 보충해서 보완해서 나를 잘 달래가지고 어느 쪽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돌아오기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계의 태도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